한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보니까 네. 1년이 금방 가요. 그렇죠. 이번 주초는 눈이 왔던 것 같고 또 그렇죠. 주말에는 좀 날씨가 푹해졌네요, 금세. 그러게요. 근데 오늘은 벌써 그래도 1월 중순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지금 1월 13일이네요. 네. 1월 13일인데 이번 주도 참 경제 뉴스로 바빴습니다.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쭉 보다가 네. 자사주 강제 소각 추진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때 지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또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거다라고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던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금투세 폐지 관련 얘기했었죠. 그랬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 위해서 그렇게 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일단 자사주 강제 소각이라고 하셨으니까 자사주가 뭔지는 배아량 리포트 알고 계세요? 자사주 뭐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 주식 아닌가요? 이거 상장 기업들이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거를 자사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여서 보유하는 걸 자사주 보유, 자사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쓸데없이 왜 자기 주식을 사들이나. 네네네. 아니 그럴 돈이 있으면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든지 그런 생각 드네요. 아니면 투자를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되지 왜 자기 주식을 사서 뭐하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데 자사주는 기업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라고 하셨는데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주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주들에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사주 매입이 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경영자나 대주주에게 상대적으로 활용 가치가 더 높은 게 자사주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율이 좀 약할 때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경영권 방어에 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이걸 회사가 사들이면 이걸 대주주를 위해서 쓸 수는 없어요. 의결권을. 그렇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결권 주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떡해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총 100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네. 대주주가 25주 그러니까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주총에서 뭔가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그래도 30% 정도의 지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부족하잖아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20% 정도를 사들인다고 해보죠. 가정입니다. 그럼 자사주로 산 20주는 의결권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의결권 총 주식수가 100주에서 80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럼 80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분 25주는 25%가 아니라 31.25%로 올라가죠. 그렇죠. 전체가 네.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의결권의 영향력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유하던 자사주를 경영권이 좀 위협받는다 싶으면 이른바 백기사한테 넘깁니다.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펀드가 됐든 자기랑 친한 회사가 됐든 이쪽에 넘겨주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면 백기사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혹시 모르니까 자기 주식을 일부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특별한 경우엔 더욱 대주주들에게 자사주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들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법은 저는 처음 듣는데요. 무슨 마법이에요? 기업이 합병과 분할 같은 거 할 때 네. 자사주가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오너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인적 분할이라는 과정에서 그런데요. 무슨 홀딩스, 뭐 지주회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 회사를 분할을 합니다. 실제 사업하는 회사랑 계열사 지분만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통 나누거든요. 지분만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보통 홀딩스 또는 지주회사라고 부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사업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인적 분할 방식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네. 이 분할하기 전에 자사주를 좀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사주가 있으면 지배주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너라고 제가 부를게요. 네. 기업의 오너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회사의 주식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 무슨 이런 마법 같은 일이라고 그러게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사주의 마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제도적 구멍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은 비아냥 담긴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배력이 올라갔다는 건요. 결국 대주주가 가진 회사 주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근데 자기 돈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거라 조금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거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중요한 건 자사주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인적 분할로 회사를 나누면 예를 들어서 배아량 리포트가 하이킥이라는 회사의 40%를 가진 대주주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하이킥이라는 회사를 두 개 회사로 나눕니다. 하이킥 홀딩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하이킥이라는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배아량 리포터는 이제 하이킥 홀딩스의 지분 40%, 네. 하이킥이라는 회사의 지분 40%를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나눌 때는 자산을 서로 나눠 가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를 과일 바구니라고 하면 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 사과, 배, 멜론, 뭐 오렌지 같은 것들을 나눠서 담는 거죠. 네. 이쪽 바구니에다가 사과 다 밀어 넣고 저쪽에는 오렌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바구니만 들었을 뿐 과일 개수나 종류 합치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회사를 두 개로 나누더라도 이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인적 분할인데 과일을 회사가 맘대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는 돈을 투자한 만큼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표인 주식이면서 네. 값어치를 지닌 자산의 성격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이킥이라는 회사가 10%의 자사주를 가진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하이킥 홀딩스도 10%의 자사주를 갖게 되고 네. 하이킥이라는 회사도 10%의 자사주를 둘 다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자산은 알아서 여기저기 바구니에다가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킥 홀딩스의 10% 자사주는 그대로 놔두고 하이킥에 있는 자사주를 하이킥 홀딩스로 그 바구니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사주는 아까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내가 가진 주식이 아니고 하이킥 홀딩스가 하이킥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 갖게 되는 거니까 자사주에 없었던 의결권이 살아나는 1차 마법이 거기서 만들어지죠. 왜 1차가 붙죠? 이게 N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2차 마법까지만 들으시면 아, 되는데요. 2차까지 끝이에요? 네. 2차 마법 어떤 거예요? 2차 마법은 네. 아량 리포터가 보유한 하이킥의 지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하이킥이라는 회사의 지분 40%를 네. 하이킥 홀딩스에 팔아버려요. 근데 팔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을 받지 않고 아까 하이킥 홀딩스가 자사주를 10%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 그 자사주로 받을래라고 하면서 이 지분을 막 교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배아량 리포트는 하이킥 홀딩스 지분 40%를 가지고 있었고 하이킥이라는 지분 40%를 하이킥 홀딩스에 넘겨주면서 네. 자사주 10%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하이킥 홀딩스의 지분이 40%에서 50%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하이킥 홀딩스는 원래 하이킥이라는 회사의 자사주를 아까 밀어서 받았으니까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40%를 자사주 주면서 사왔잖아요. 네. 그러면 50%의 하이킥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면서 배아량 리포터, 하이킥 홀딩스 그 밑에 하이킥이라는 회사를 두는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을 시키죠. 이거 완전 뾰로롱 이 효과가 그게 나와야 이제 되겠는데요? 2차 마법인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주주는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러네요. 회사를 분할하면서 지주회사도 만들고 아까 지분은 40%에서 50%로 늘어나는 마법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자사주 강제 소각하게 규정을 바꾼다. 이거는 이런 거 방금 설명해 주신 거 막는다고 하는 건가요? 공매도 금지도 그렇고 최근 연말 세금 내는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등도 사실은 네. 개미들을 위한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이를 통해서 그간 문제가 됐던 걸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투세 폐지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득이 되는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자사주 강제 소각 추진도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자사주 마법을 활용한 곳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이미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꿔봐야 사실은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강제 소각이라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사주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소각이라는 걸 들고 나온 얘기는 그 강제하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주 배려 정책 중에 이 정책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회사 주식 값어치가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조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주식 소각이 주주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있는데 물을 증발시키면 물의 짠맛이 좀 강해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네. 근데 다만 이걸 강제했을 때 역효과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소각을 강제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이전보다 훨씬 더 고민하게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저런 쓸모가 있었던 자사주가 이제는 딱 한 방향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사면 무조건 소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촉매제 정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 기업들이 자율성을 해친다라고 반발을 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들 입장에서도 배당은 직접적으로 회사가 돈을 넣어주는 건데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촉매 정도의 작용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쓸 거면 난 돈으로 받을래. 주식시장에서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걸 그렇게 선호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애플, 미국 회사들은 꾸준히 자사주 사들이고 또 소각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미국은 사실 모든 게 거의 자율에 달려 있거든요. 강제할 때보다 자율적으로 이런 걸 할 때 상대적으로 이런 걸 계속하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더 끄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해버리면 시장에선 주목을 잘 못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사주도 이익을 내는 회사만 할 수 있고요. 전체 지분의 10%까지밖에 못 사고요. 또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사는 것도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런 제한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자사주를 100% 사들여도 되고요. 돈 꿔서 사도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실제로 유통 주식의 90%를 자사주로 담은 회사도 있었다고 해요. 네. 회사의 여윳돈을 어떻게 쓰느냐, 또 밖에서 돈을 빌려서 다시 말해서 투자금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100% 80% 자사주를 안 사는 이유는 경영진과 이사회 그리고 주주통회에서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 중요한 걸 알아서 결정하라는 게 미국의 지금 방침이거든요. 그걸 보고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회사 위험한 행동인데 라면서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주들을 배려한다라고 해서 강제 소각하라라는 조항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배당도 이익의 일부는 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걸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의 마법을 제한하거나 없앨 제도적인 보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라는 얘기가 결정이 돼버리면 도리어 시장에 이미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강제 소각 전에 이걸 빨리 현금화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주식을 도리어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변동성을 키울 혼란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추가 네. 인상 필요성 문구가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물이니까요. 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놀라운 뉴스는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빠르면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네네.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우리 상황만 가지고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의 금리 상황을 보면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것 같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빠르면 3월 인하, 연내에 많으면 5회사 차례 인하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게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미국의 12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네.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잘 안 잡히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3월이 아니라 조금 늦게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나 중고차 에너지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5월에 내릴 수 있냐 마냐는 결국엔 미국이 3월에 인하를 하느냐 마냐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미국의 3월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미국의 3월에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